에어컨 가스가 이 에버에서 누설돼서 클러치 패드를 탈거했습니다. 에어컨과 히터 공조기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죠. 클러치 패드를 탈거하고 나면 이런 모습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제가 누차 강조하듯이 이 안에 실내에는 이 망밖에 없죠. 망도 아니죠. 이게 실내 수납 모드에서 공기가 유입되는 곳입니다. 필터 없죠. 포터2, 봉고3 다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구형부터 지금 신형까지 필터가 전혀 없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포터2나 봉고3는 이 공조기 모양이 똑같습니다. 이 공조기 하나 가지고 포터2, 봉고3 같이 사용을 하거든요. 4개 수납 모드에 필터가 없습니다. 나중에 탈거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차량에서 장착되면 이런 모습이죠. 이런 형태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내부 수납 모드 이쪽으로 공기가 빨리 가고요. 외기로 하게 되면 이쪽으로 빨리 가죠. 망이 하나 있네. 외기 바깥쪽에서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고요. 이쪽은 내부에서 유입되는 통로입니다. 그럼 블로어 모터 저 안에 보이시죠? 저 안에 블로어 모터가 보이는데, 보자. 이 망을 빼고, 예. 이런 이건 필터가 없죠. 저 안에 블로어 모터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4개로 되어 있죠. 이 안쪽에서 공기가 빨리 들어가고요. 외기로 하게 되면 이 덕트가 이쪽으로 닦이면서 이쪽에서 공기가 유입되는 거죠. 이렇게. 이걸 전기가 지금 안 들어가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쪽에서는 내부 공기, 이쪽에서는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데 이 필터가 없죠. 이거 하나 있습니다. 이 필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 탈거했을 때 너무 안타까워서 이 망에다가 이 수세미를 여기다 엮어 가지고 이제 장착해 드리고 한 그런 영상이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라도 해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원형 필터를 개발해서 이 안쪽에 필터가 장착되는 겁니다. 이 안쪽에 이따가 필터를 장착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블로어 모터 입구에 필터가 장착되기 때문에 이 내부든 외부든 그 필터 하나 가지고 다 그 먼지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죠. 참 답답하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필터가 없습니다. 이 에버에서 누설이 됐는데, 요 분해해 가지고 에버포레이터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버 보십시오. 지금 막히고 있잖아요. 그 필터가 없음으로 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상태 한번 보십시오. 우와. 이 지금 다 막히고 있잖아요. 이 필터가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차량에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내기 모드, 외기 모드. 내기 모드에 우리 이런 것만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원형 필터를 장착할 때에는 여기를 털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차량에 장착된 상태가 이렇게 삽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설계했을 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내기 모드이기 때문에 뻥 뚫려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장착하기 쉽겠죠. 그런데 이걸 털거해서 장착할 수는 없으니까 외기 모드에서 장착을 하게 되는데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내에서 외기 모드를 누르게 되면 이 덕트가 이렇게 내기 모드 쪽으로 오면서 외기가 열리거든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모터가 내기 외기 전환하는 액추에이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전원을 인가해서 내기 모드 바꿔볼게요. 전원을 인가 한번 해보면 반대네. 현재로서는 지금 외기 모드로 되어 있는데요. 외기 모드로 전환시켜 보면 안 움직이는데? 왜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이지? 이거 안 되는가 본데? 응? 이거 안 되지? 이 파워텍을 이용해 가지고 이 전원을 인가해 봤는데 이 작동이 안 되네요. 그래서 혹시 이 전류가 약해서 그런가 해서 이 배터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 전원을 바로 이걸로 인가해 봐도 작동이 안 되네요. 앞을 좀 가해 보겠습니다. 안 되긴다. 큰 거 가져와야 되겠다. 큰 거. 안 되겠다. 지금 아까 세숫대가 너무 작아서 큰 통에다가 넣어봤는데
잘 표가 안 나요. 분명히 새는 거는 확인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끝부분에 올라오고 있는데 한번 줌인을 해가지고 확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부분에서 새는데 카메라 잡힐려나? 올라오는 거 보이십니까? 올라오죠? 가까이 올라오죠? 이 두 군데 올라오죠? 가까이 두 군데 올라오죠. 두 군데서 누설이 됐네요.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두 군데. 누설이 되긴 되는데 표가 안 나니까 제가 오진을 했나 이런 생각했어요. 이 안에서 누설되는 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이런 경우에는 지 용량에 이 차량 제원의 용량에 한 3배 정도의 가스를 주입을 했거든요. 다음에라도 우리 정비사님들이 좀 참고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 에바에서 샌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안에 장착되어 있다 보니까 증명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가스 누설 탐지기로 체크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에버의 압력이 좀 가해져야 그 가스가 누설되는 게 탐지되거든요. 근데 적은 양일 때는 탐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버의 압력이 가장 높을 때는 에어컨을 사용하다가 사용 중지를 하고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그 시간이 흘렀을 때 그때의 에버 압력이 가장 높을 때거든요. 그렇게 돼봐야 한 5kg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5kg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압력으로는 누설되는 게 표가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차량 제원의 가스 용량보다 적게는 2배, 3배 이상 주입을 해가지고 방치한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에버 압력이 한 2배 이상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한 10kg 정도의 압력이 가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누설 탐지기로 체크를 하게 되면 좀 더 쉽게 누설 부위를 접근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도 가스 탐지기 가지고 이 판단을 했는데 분명히 가스 탐지기 가지고 체크를 했을 때 탐지가 됐는데 새는 게 표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심하게 보니까 누설되는 게 이제 확인이 됐어요.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이 큰 작업을 해가지고 제가 오진했다 그러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그 리스크가 발생하잖아요. 정말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 찾는다고 이게 보는 표가 안 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정비사님들 에버에서 누설된다고 판단이 되면 지 용량의 가스를 2배, 3배를 주입을 해가지고 방치한 상태에서 탐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쉽게 판단이 될 거라고 보자. 반대편으로는 표가 안 나요.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잔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잔소리라기보다는 우리 정비사님들한테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보통 우리 가스를 정상적으로 주입하게 되면 이 정도 압력이 되죠.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 외부 압력이 이 정도 됩니다. 아니면 조금 더운 날씨 감안하면 좀 더 넣어볼게요. 예. 아주 더운 날씨라고 가정하게 되면 정상적인 가스 압력이 이 정도 됩니다. 예.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에서 이 누설되는 양을 보게 되면, 보이십니까? 여기 새거든요. 지금 누설되고 있거든요. 잘 표가 안 나죠? 네, 누설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양으로 누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 양이라면 아마도 한 일주일 정도, 길면 일주일, 아마 한 3, 4일 정도 되면 이 압력이 쭉 떨어져 가지고 압력이 한 이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한 절반 정도, 한 5kg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에어컨이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한 3일? 4일 정도? 이 정도 양이라면. 그래서 압력을 높여서, 이 압력을 높인다는 얘기는 가스를 많이 주입한다는 내용과 같거든요. 한번 올려볼게요. 자, 그러면 가스를 한 3배 정도 주입하게 되면 이 정도 압력이 될 겁니다. 그 상태에서 새는 양을 한번 볼게요. 표가 나죠? 엄청나게 표가 많이 나죠? 우리 가스를 많이 주입해서 확인한다는 얘기는 이런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가스 탐지기가 쉽게 탐지가 되겠죠? 우리 정비사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핫톱으로는 이렇습니다. 저는 글을 몰라가지고 모르겠습니다. F 그리 되네요. 이거는 이거 분명히 이걸로 돼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배터리도 동원하고 참 거시기 하네.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조기를 탈거해서 이런 촬영하기가 좀 기회가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왕 탈거했을 때 좀 모든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했으면 벌써 했을 건데 이 영상 기록을 좀 남긴다고 작업이 굉장히 더뎌지네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로서는 여기가 상단으로 올라가는 통로죠. 내기, 그리고 여기가 외기가 됩니다. 외기 통로, 내기 통로인데 현재로서는 내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지금 외기 모드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원형 필터를 장착하게 되면 이렇게 삽입이 되거든요. 안쪽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보통 한번 시켜 볼게요. 이 덕트가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게 되면 내기가 열려 있고 지금 외기가 닫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내기 모드가 되게 되면 필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탈관 상태에서는 그냥 그대로 삽입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장착된 상태에서는 이쪽으로는 장착이 어려우니까 외기 모드에서 장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에는 외기 모드로 만들어 줘야 되죠.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외기 모드가 되는 거죠. 쉽게 손이 들어가죠. 이 상태에서 이 거치대를 삽입하고 이 필터를 장착하면 되죠. 이 공조기가 차량에 장착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외기에서 장착하는 모습입니다. 안에 먼지가 좀 많으니까요. 닫고요. 이 원형 필터 꼭 주문하셔가지고 장착하십시오. 이 내기 쪽에는 필터가 없기 때문에 아까 에버 보셨죠? 그 에버가 이렇게 막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에버뿐만이 아니라 히트코어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좀 잔소리 같긴 하지만 보통 이거 여기에도 에어컨 필터라고 되어 있죠. 이거 에어컨 필터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히터코어에 그 공기가 들어가더라도 이 공기가 들어가는 건데 왜 에어컨이라고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대로 삽입하시면 됩니다. 넣고 그냥 돌릴 것도 없습니다. 밀어넣고 이 가장자리, 이 가장자리만 안쪽으로 밀착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돌기 부분이 있죠. 그 돌기가 좀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끝에 보면 뾰족하게 이 돌기 부분에서 가에 딱 물어주기 때문에 절대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이 90도로 따는 자리는 전체로 원형이 다 되어 있으면 성분한테 간섭이 되니까 삽입하기 용이하게끔 이 90도를 따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은 쉽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 턱이 있으니까 이 90도 따는 자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넣어볼게요. 가에 완전히 밀착이 딱 되는 겁니다. 밀착이 됐습니다. 그냥 밀어 넣으면 됩니다. 가에 가장자리 테두리에 안쪽으로 밀착만 시켜주면 됩니다. 밀착이 다 됐습니다. 이건 뭐 기술 필요 없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 필터만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이 필터는 스펀지 부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스펀지 부분이 있고 여기는 그냥 플라스틱인데요. 이 스펀지 부분이 안쪽으로 향하도록, 그리고 이 모터 쪽으로 향하도록, 스펀지 부분이 모터 쪽으로 향하도록 합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고 이거 아무나 넣을 수 있습니다. 그냥 넣기만 하면 됩니다. 쉽게 들어가죠. 장착되어 있을 때나 지금 탈거한 상태나 똑같습니다. 밀어 넣으면 됩니다. 그냥.
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잘 안 보이니까 내기 모드를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기 모드를 열은 상태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속도가 열리죠. 자, 다시 닫아볼게요. 이렇게 되면 외기 모드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가 내기 모드가 되죠. 열려 있죠. 안에 보이죠.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원형 필터가 장착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외기 모드로 되어 있을 때 손만 넣어가지고 이 필터 있죠. 교체할 때 이 필터만 쏙 빼내면 되는 거죠. 탈거하고요. 그러면 브라켓 이 안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가해만, 이 가해 테두리만 안쪽으로 완전히 밀착시켜주면 작작 끝나는 겁니다. 아주 쉽죠. 이 가해 돌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딱 물고 있죠. 가해 테두리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딱 물고 있기 때문에 절대 밖으로 아주 강한 힘으로 당기지 않는 한은 이 브라켓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브라켓은 2차 폐차할 때까지 사용하는 겁니다. 이 브라켓은 한번 장착하게 되면 폐차할 때까지 영원히 사용하는 거고요. 이 필터만 한 번씩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삽입하면 아주 간단하죠. 스펀지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이 상태에서 넣고 밀어 열면 되는 거죠. 됐습니다. 나중에 교체할 때는 이 잡고 당기시면 되고요. 당겨가지고 이렇게 빼가지고 교체하시면 되고요. 아주 쉽죠. 밀어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네, 이제 조립은 마무리됐고요. 진공으로 누설 확인하고 있습니다. 누설 안 되겠죠? 그래도 한동안 지켜봐야 됩니다. 너무 더러워서 세척을 다 해드렸습니다. 이 공조기를 탈거했을 때 그 원형 필터를 장착을 해드렸는데, 혹시나 그 원형 필터를 장착했을 때 이 필터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막히잖아요.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필터를 장착한 줄 모르고 깜빡하고 방치했을 경우에 필터가 막히겠죠. 이 필터는 뭐 수용차도 마찬가지고 어느 차량이나 마찬가지죠. 오래 방치하게 되면 막히게 되는데, 원래 이 포터2 봉고3 차량들이
원래 내부 필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비사들도 이 필터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혹시나 이 필터가 막혔는지 모르고 풍량이 적어지게 되면 에버나 히터코어가 막혀가지고 이 풍량이 적어졌구나 이렇게 오진할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필터를 장착하게 되면 에버나 히터코어가 전혀 막힐 일이 없는데 이 장착한 줄 모르고 오진해가지고 이 조금 전에 보셨듯이 이 어마어마하게 큰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오지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이 스티커를 꼭 붙여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풍량이 적어져서 진단하는 과정에서 이 스티커가 장착이 돼 있으면 이게 뭐지? 이렇게 의심을 하고 확인해 보면 필터 하나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그 필터만 교체해 주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오진해 가지고 이 클래식 패드를 탈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스티커를 꼭 장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부착해 주시면 이 히터코어나 에버코어가 막혀 가지고 그 다시방을 내리는 그런 불상사는 없겠죠. 그리고 이 차량은 참고로 냉동 탑차입니다. 냉동도 되고 에어컨도 되고 홈프 하나 가지고 냉동 에어컨 같이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공조기를 탈거했을 때 제가 상세하게 보여드렸는데 이 폴더2 053 차량들이 그 내부 필터가 없기 때문에 그 건강에도 당연히 안 좋겠지만 그 에버나 히터코어가 막혀가지고 큰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현장에서 운행하시는 그런 차량들은 더 심하고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그 원형 필터 꼭 구매하셔가지고 장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구매하는 내용은 제가 연락처를 남겨드릴 거니까 전화 주시면 제가 택배로 발송을 해드리거든요. 때는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짜증나. 그 전화 주시면 제가 택배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진고 확인해보고 그래서 또 가겠습니다. 에어컨 에버퍼레이터를 교환했는데 이 냉동 차량은 용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에버에 들어가는 거 뭐 30 정도 또는 좀 많게는 뭐 70을 더 고충하셔도 되고요. 용량이 많이 크기 때문에 그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면 큰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50 정도 50cc 정도를 냉동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을 주입하는 방법은 고압을 여시고요. 저압을 잠그고 잠갔죠. 이 상태에서 이 호스를 탈거합니다. 저압을.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오일을 주입하면 빠르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들리죠? 집이 다 됐거든요. 그리고 조립을 해서 열어주면
진공이 완벽하게 되고 난 다음에 가스 주입하시면 됩니다. 네, 진공이 다 됐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제가 전설을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에어컨 교육 같은 걸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에어컨 교육을 진행해 보면 조금 개념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전부터 진공하는 시간을 오래 하면 할수록 좋다. 그 진공 시간을 길게 잡으면 좋다. 그럼 진공하는 목적이 대부분 뭐 가스를 넣기가 목적이다. 가스를 용이하게 넣기 위해서 진공을 한다.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가정용 에어컨 있지 않습니까? 가정용 에어컨 같은 거 보게 되면 굳이 진공시키지 않고 가스를 주입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이사를 가야 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에 사용하던 에어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탈거해가지고 다른 데 이제 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가스를 버리지 않잖아요. 가스를 그대로 재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에어컨을 구매해서 가정집에 설치를 하게 되면 에버, 그리고 실내기죠. 실내기, 실외기, 또 중간에 연결하는 동파이프나 알루미늄 파이프가 같이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 가스통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저 에어컨 구매했는데 가스통 들고 오시는 분 봤어요? 신설하시는 분들 가스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스를 어떻게 넣느냐? 가스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다 분리되어 있는데 가스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콘덴서에 들어있습니다. 콘덴서에 압축을 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라인을 다 연결을 하고 밸브를 살짝 열어서 그 가스가 실내기를 통해 가지고 다시 돌아서 나오면 그때 딱 잠그거든요. 그러니까 라인 길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제가 알기로는 5m 정도, 라인 길이가 약 5m 정도는 되는 그런 길이의 그 기준을 잡아서 가스 양이 들어있거든요. 그 라인이 좀 길어지게 되면 조금 더 가스를 보충해 주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5m 내에서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럼 가스를 추가로 주입하지 않고 콘덴서에 저장되어 있는 가스를 가지고 에어컨을 가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동차에도 진공시키지 않고 진공펌프 필요 없이 가스를 넣으면서 이렇게 순환시켜서 다시 돌아서 나오면 공기는 다 빠져나오잖아요. 그럼 가스가 쭉 흘러나올 때 딱 잠그게 되면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죠. 그렇다면 가스를 넣기 위해서 진공을 한다? 그거는 조금 안 맞는 말이죠. 그럼 진공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안에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진공을 한다. 나는 그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진공을 시키게 되면 끓는 점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이 대기압에서, 즉 1기압에서는 그 물이 100도에 끓잖아요. 물 100도에 끓는다는 거 모르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럼 물이 90도에서는 안 끓습니까? 라면 끓일 때 꼭 100도까지 올려야 됩니까?
90도에서도 충분히 익어요. 그럼 끓는 점의 개념이 뭐냐?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포화 온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진공을 시키게 되면 끓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90도, 100도까지 올려서 증발시켜가지고 수증기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낮은 온도, 이 상온 온도에서도 수증기로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진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부의 수분을 없애기 위한 목적이라 하면 진공 시간을 보통 뭐 20분, 30분 하면 좋다. 그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믿지 않습니다. 저는 에어컨 교육을 하면서도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거든요. 그 어리석은 짓입니다. 콤프만 망가지고 수명이 짧아지는 거죠. 보통 콤프의 성능 또 그 냉난방기의 어떤 그 용량에 따라서 진공 시간이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보통 우리 에어컨 시스템 2분이면 진공 다 됩니다. 누설되는 곳이 없다면 2분이면 충분하게 진공되고 남아요. 넉넉 잡고 3분입니다. 그 3분이면 진공이 다 끝나고 이미 내부에 있는 수분이 다 기체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 오래 한다고 그게 수분이 밖으로 나옵니까? 설령 수분이 있는데 그게 기차화가 됐어요. 내부 라인에서. 그러면 공기의 이동이 있어야 밖으로 배출이 될 텐데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콤프가 더 이상 빨아오르는 성능이 한계점에 도달했는데 수분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잖아요. 밖으로 배출된다는 얘기는 내부에서 공기의 이동이 발생을 해야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압력의 변화가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콤프가 제가 빨 수 있는 만큼 진공을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는데 더 이상 성능이 안 되는데 그걸 계속 진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전기사님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1년마다 콤프 바꾸고 진공펌프 나갔다고 내 바꾸고 왜 그리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까? 3분이면 진공 다 끝납니다. 누설되는 게 없다라면. 자, 그 상태에서 굳이 내부에 내가 수분 있는 걸 빨아내고 싶다 그러면 다시 진공을 해주시게 돼요. 왜? 공기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다시 대기업 상태로 만들었다가 다시 빨아내면 공기 이동으로 인해서 조금은 더 나오겠죠, 수분이. 그런 게 아니라면 좀 보러 왔는데 기다릴까요? 예, 에어컨 조금만 기다려요. 그런 목적이, 그거 놔두세요.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지금 계속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또 오늘 또 잔소리가 길어졌는데. 나 그런 거 보면 좀 답답해요. 무슨 근거로 그래 진공을 뭐 30분씩 시키고 있는지. 답답해요. 절대 그래 하지 마십시오. 진공 누설되는 게 없으면 3분이면 끝입니다. 왜 시간 낭비하고 컴포 망가지고 전기세 들어가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그래 진공 오래 하지 마십시오. 계속 집안으로 가겠습니다. 나의 잔소리 길어졌네. 내 소리는 뭐라 좀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하십시오. 자, 에어컨 가스를 수동으로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일 끝났으니까 좀 다 입고 또 가시고 자, 이 상태에서 가스를 주입해도 되지만 액상으로 넣어야 빨리 넣거든요. 가스가 많이 있으니까 옆으로만 해도 액상으로 들어갈 겁니다. 뒤집죠. 자, 뒤집어서 여는 겁니다. 액상으로 에어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드 글라스에
액상이 올라오는 게 보이거든요. 에어는 다 빠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밸브를 여는 겁니다. 냉동차는 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 에어컨하고 냉장하고 같이 사용하는 가스 양은 약 한 2.5kg 정도 들어갑니다. 좀 많게는 2.7kg.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수용차 생각하면 안 됩니다. 냉동하고 냉동하고 에어컨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한 2.5kg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500g 주입되는 수용차 5배 들어갑니다. 적당량 가스가 주입됐다고 생각이 되면 잠시 쉬었다가 가스를 좀 안정화시켜야 되거든요. 한 1분 정도면 됩니다. 1분 정도 안정화시켰다가 시동 걸어서 압력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주입하면 되겠죠. 한 1분 정도 지났으니까 시동 걸어서 한번 해보죠. 이 냉동 차량은 에어컨하고 압력이 좀 다릅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수용차 에어컨 압력 생각하면은 곤란합니다. 이 에어컨 가스 양 그리고 압력은 외부 온도 그리고 블로모터의 세기 그리고 내기모드에 따라서 압력은 다 달라지거든요.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이건 정비사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와 가스 압력이 일치하는 부분에서 수급하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가스는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가스는 다 주입이 됐고요. 이제 탱크에서 가스 라인을 탈거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일부러 잠그지 마시고요. 열어놓은 상태에서 콩을 세웠죠. 콩을 세운 상태에서 열어놓은 상태에서 일부러 여는 겁니다. 저압을 열고 바로 잠그는 겁니다. 잠갔습니다. 가스통을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밸브를 이제 잠갔거든요. 그러면 가스 주입할 때 액상의 가스가 기상으로 바뀌었거든요. 기체 상태에서 조금 들어간 상태에서 밸브를 딱 잠그게 되면 라인이 거의 비어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압력이 이 저 압력하고 같은 겁니다. 잠겨 있거든요. 잠겨 있죠. 이 상태에서 잠그는 겁니다. 잠갔어요. 그럼 가스로 분리하면 되거든요. 전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볼게요. 자, 가스로 분리해 볼게요. 잠근 상태에서. 아무 이상 없죠? 끝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라인을 분리해야 되거든요. 저압이 가장 낮은 상태는 에어컨이 작동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면 작동하고 있을 때 저압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현재 에어컨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펌프가 작동하고 있는데 저압이 가장 낮을 때죠. 이럴 때 저압부터 설거를 하는 겁니다.
압력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탈가를 하더라도 가스가 이렇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자, 현재 고압은 굉장히 높죠. 이 상태에서는, 자, 고압은 굉장히 높죠. 250이죠. 이 상태에서 그냥 시동을 꺼버리는 겁니다. 시동 껐죠. 자, 그러면 조금 내려오다가 조금 쓸 겁니다. 자, 225 정도, 230 정도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키만 넣는 겁니다. 키만.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도록. 그러면 모달은, 불화 모달은 꺼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걸 작동시키는 겁니다. 작동시켰죠. 그렇게 되면 압이 쭉 떨어지는 게 보일 겁니다. 빠른 속도로 떨어지죠. 이 상태에서는 시동을 껐기 때문에 콤프가 작동한다 하더라도 압축이 안 생기죠. 콘덴서 팬하고 에버팬이 돌면서 가스를 급속하게 냉각을 시킵니다. 지금 160까지 떨어졌죠. 160까지 빠른 속도로 떨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끄고요. 이 상태에서 고압 라인을 털가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보셨듯이 160 psi에서도 이렇게 많은 가스가 비산이 되는데 압력이 뭐 250 이렇게 올라갔더라면 엄청나겠죠. 그래서 가스 비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했던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나마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스가 새는지, 가스가 누설되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시고요. 새지 않으면은 캡 장착하면 마무리됩니다. 이 차량은 그 에어컨 가스 누설이 어디에선가 되고 있는데 그걸 찾는다고 좀 애로사항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냉동하고 같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용량이 굉장히 크죠. 가스가 2.5kg나 들어가니까 이 작은 용량에서 찾는 건 쉬워도 큰 용량에서 미세하게 새는 것들은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드로 진단을 해서 에버프레이터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잔소리가 좀 길어졌는데 에어컨 작업 하시는 걸 이렇게 쭉 보면 저도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별 생각 없이 막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져보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걸 지금 관행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좀 잔소리가 좀 길어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저희 공조기 탈거해가지고 필터를 말씀을 드리는데 포터2 봉로 3 차량들이 내기 필터가 없거든요. 정작 사용하는 모드는 내기 모드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내기 모드에 필터가 없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건강도 지키시고 또 에버퍼레이터나 히터코어 막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원형 필터 주문하셔가지고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